그래서 먼저 그 공통 질문인 핵무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럼 우리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제가 잘 이해하겠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북한을 가장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바람에 그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고 지금 북한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런 국제사회 제재 체제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가장 바라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시지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요구한 게 제재 해제입니다.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우리도 핵무장을 해서 북한 협상에서 서로 이렇게 핵폭이랑 협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제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9.9% 그렇게 되면 남북 양측이 핵무기의 대결을 벌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의 핵 위협을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서방 국가들은 핵 개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NPT 5개국을 빼고 NPT를 탈퇴해서 핵 개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많은 제재 조치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사실은 그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안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해온 것이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시키는 한미 동맹을 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켈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 수십만의 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만 8천의 미군도 주둔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물론 한국인이 다수겠지만 상당한 수의 미국인도, 미국 시민들도 희생할 겁니다. 자국민이 희생되는, 북한의 핵무기에 희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냉전 시대 때 나토를 비롯해서 여러 동맹국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에 기초해서 냉전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태도가 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무서워서 반격을 못하겠다,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해도 이런 것이라 그러면 미국의 동맹 체제는 유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 체제 유지 안 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 기초로 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내셔널 리버럴 오더도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이익에 크나큰 손해이기 때문에 드골 대통령이 불란서의 핵 개발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들고 나왔지만 우리가 확장 억제를 충분히 지금과 같이 해나간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심정을 갖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 북한만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엔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당에서 이제 우리가 중도를 너무 소외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조정기를 거치는 겁니다. 저희가 한 15년, 20년 전에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어떤 균형자든 촉진자든 하여튼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를 계속 한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미중 경쟁의 시대에는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이소부와의 박쥐 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를 인식돼서 끝없이 압력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위치를 조정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은 우리 기본이다. 우리 외교의 근간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와 관계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는 이웃 국가로서 분명히 공동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호혜적인 협력을 해가자. 그런 관계로 조정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고, 그런 조정하는 기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씩은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 조정에 응해서 적응해 가면서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항상 좀 약간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봐주시면 그런 정상적인 변화를 갖고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